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했던 대로 사실은 댓글에 어떤 분들께서 문제풀이 최적화가 무엇이냐 궁금하시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는 김필립 수학만의 필살기 궁극의 수학 문제 접근 방법 문제풀이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문제풀이 최적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어머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단순히 시험 문제를 좀 빨리 푸는 스킬, 시험 문제를 조금 간단히 푸는 편법, 이런 것이 아니라 수학 근본을 완전히 장악하고 수학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압도적인 창의력과 응용력을 갖게 만드는 궁극의 필살기, 그게 왜 문제풀이 최적화인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평면 기하 과정 도형의 방정식,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세 번째 원의 방정식이라는 그 단원 속에 있는 어떤 문제로 제가 문제풀이 최적화의 위력과 문제풀이 최적화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가면 처음에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응용 파트에서 원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원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직선 또는 접하고 지나가는 직선, 그리고 닿지 않고 지나가는 직선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응용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 그리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의 방정식과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묻는 문제,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너무 기본적이면서 거의 모든 문제집과 참고서에 다 등장하는 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풀이 최적화가 무엇인지 비교, 분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의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접하는 조건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기울기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찾아야 될 대상은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읽으면서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거, 모든 수학 문제는 지문에, 질문에, 그리고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실마리를 넣어 놓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모든 참고서 문제집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다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무엇이냐? 판별식을 사용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어떻게, 왜 사용해야 되는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접한다, 바로 이 접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어떤 2차 함수, 그리고 2차로 표현되는 원, 이러한 도형에 접할 때 그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주어진 그래프에 대입해서 x라는 기준으로, x라는 변수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되면, 더 정확히 표현하면 판별식이 제로가 될 때, 그때 그 직선의 방정식과 주어진 그래프는 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 포인트를 네가 기억하느냐? 아니면 네가 이걸 알아? 라고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배운 방법 그대로 유형을 외운 상태에서 진입을 하면 무조건 첫 번째 판별식으로 풀게 됩니다. 판별식. 제가 D라고 표현했죠. 판별식. 다음과 같은 판별식. 이 판별식이 0이 될 때 바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해서 우리는 아직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임의로 하나를 가정을 합니다. 그때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 자, 요렇게 직선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직선은 완성된 직선이 아닙니다. 왜냐? b를 지금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b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 결국은 핵심이고 그것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우리나라 참고서 또는 문제집에 다 언급되어 있는 메인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된 풀이방법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방법으로 제가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을 미리 숙지해 놨어야 됩니다.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기울기가 3이라고 주어졌으니 이 기울기 자리에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x 플러스 b가 되고 b는 아직 미지수이니 이것만 밝혀내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b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아까 제가 언급했던 판별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1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라는 1의 그래프의 방정식에 이 직선의 방정식 y를 대입하면 y가 사라지고 x의 제곱과 b라는 2차 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다시 내림차순으로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10x의 제곱 플러스 6bx 플러스 b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때 판별식 정확히 말하면 4분의 d죠. 짝수공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요거의 반 3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ac는 이 판별식이 0이 되는 그 지점에서 접한다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한다고 가정을 하면 0이라고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b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풀마 2루트 10이라는 게 탄생이 되고 결국 이 b 대신에 풀마 2루트 10을 집어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y는 3x 플러스 2루트 10 y는 3x 마이너스 2루트 1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두 개의 직선이냐? 그것은 제가 두 번째 문제풀이 최적화를 진행할 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원을 접하는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직선은 반드시 두 개가 생깁니다. 예, 그것은 조금 이따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판별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과 그 다음에 대입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풀이 방법 굉장히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멋있습니까? 사실 제가 빨리 감기로 이것을 다 쓰는 동안 시간을 생략했지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특히 판별식을 사용할 때 4분의 D공식이 헷갈려서 틀리는 아이도 있고 단순한 더하기 빼기에서 틀리는 아이도 있고 사실 실수와 그 다음에 망각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정답에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쉽게 풀어낸 아이들이 많겠죠. 그러나 이 문제풀이로는 수학을 정복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거나 아니면 수학을 가져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풀이 최적화에 대한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문제풀이 최적화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어머님 그리고 아이들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는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풀이 최적화는 적어도 6개 이상 10개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고자 하는 내용만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히고 멋있고 그리고 수학을 가져돌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최적화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흥미진진한 진짜 수학 세상이 열립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포뮬러, 공식입니다. 수학의 각 단원별로 상당히 많은 공식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잘 안 쓰이고 때로는 굉장히 많이 쓰여서 어떤 공식은 외우지 않아도 너무 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공식들은 그 단원에서만 잠깐 나왔다 사라지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공식을 다시 외우게 만드는 아주 귀찮은 녀석들도 있죠. 지금 이 원에서 특히 원과 직선이라는 이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물론 잘 안 쓰입니다. 그러니 문제 푸는 그 단원 배울 때만 잠깐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지고 한 달, 두 달 또는 6달, 1년 지나가면 그런 공식이 있었는지조차 까맣게 잊게 됩니다. 그러나 공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수학을 훨씬 잘 그리고 훨씬 편하게 그리고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서 멋지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 공식은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을 해야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가능한 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 줘야 그것이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적재적소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의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두 번째 공식 바로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접선, 원과 접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공식. 지금부터 제가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원이 있을 때 그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공식으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공식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에 접하는 공식 y는 기울기 mx 플러스 마이너스 r 원의 반지름 그리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 보면 사실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의외로 이 공식을 잘 외워서 몇 개월이 지나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이 공식은 자주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출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망각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따라서 저는 이 공식을 잘만 기억한다면 그리고 기억해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너무 유용한 공식인데 의외로 많이 잊어버리고 까먹으니 생각보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공식 여기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3이 주어졌죠. 3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은 요 반지름의 제곱이죠. 원래 원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 제곱 그래서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반지름이 2이고 그리고 원점 0,0이 중심인 원 따라서 그런 원의 반지름이 2이니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이 공식을 외워서 한 방에 끝나게 됩니다. y는 기울기 3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2 그다음 루트 기울기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1 따라서 답은 바로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 한 방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아까 판별식으로 풀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쇼컷으로 그리고 멋지게 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풀이 최적화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문제풀이 최적화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까먹는 공식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몇 개월이 지나서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항상 이렇게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푸는 방법은 잘 외웠을 때는 너무 도움이 되지만 잊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또 다른 문제풀이 접근 방법을 반드시 장착해야 됩니다. 문제풀이 최적화 세 번째 접근 방법, 이것도 공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보였던 두 번째 공식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쓸모 있습니다. 특히 좋은 건 잘 안 까먹는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세 번째 문제풀이 최적화 공식은 다른 단원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잊어버릴 걱정이 거의 없는 공식이고 언제든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언제든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식 이름은 점과 고정되어 있는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바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원의 방정식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내는 바로 이런 것들이 융복합 적용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원이라는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원리 중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전 단원,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소개된 공식으로 다른 단원의 문제를 굉장히 멋지게 해결해주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풀이 최적화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원에 접하는 방정식을 바로 구해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거리 구하는 공식, 정확히 표현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원,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2가 되겠죠. 왜? 반지름은 원의 모든 곳에서 반지름은 다 똑같이 2니까. 그리고 원을 접할 때 반지름과 직선은 90도로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모르니까 y는 3x 플러스 b. 왜? 기울기는 이미 주어졌으니까. 근데 이 b를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넘겨서 직선의 방정식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대입하기 위해서 다 옮겨놓은 이 형식 3x-y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아주 쉽습니다.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 2는 요 앞에 있는 계수 3과 마이너스 1을 x, y 앞에 있는 계수를 각각 떼서 제곱시키고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 상수항 b의 절대값 요 공식이 거리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 x와 y 앞에 계수가 결정되어 있으니 거기다 다 대입하면 b는 자연스럽게 절대값 b는 2루트 10이라는 식이 나오고 여기서 절대값을 풀면 풀마가 붙으니까 결국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라는 이 두 개의 직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b는 2루트 10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되는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까 판별식을 풀 때보다 이게 풀이 과정이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의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보다는 조금 더 한 줄이나 두 줄 풀이 과정이 더 들어갔지만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공식은 우리가 다른 단어에서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적어도 판별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답이 나올 가능성도 훨씬 커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주장하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얘기지만 풀이 과정이 짧고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연산 실수가 개입할 위험도, 부호 실수가 개입할 위험도, 그리고 아주 어이없는 굉장히 한심한 실수가 개입할 위험도 줄어듭니다. 바꿔 말하면 정답이 나올 확률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최적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풀이 최적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 네 번째 방법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인 피타고라스를 몰라도 인수분해를 몰라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만 안다면 대략 중학교 2학년 정도의 기하 지식만으로 고등학교 1학년 원의 방정식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사실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어떠한 참고서 문제집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물론 제가 찾아낸 방법이죠. 이 이후에 언급되는 거의 모든 문제풀이 최적화는 제가 찾아내고 집대성한 그리고 정리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 중에 이 네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 피타고라스까지 가지 않는 삼각형의 성질, 삼각형의 넓이와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의 각 변의 길이의 관계만으로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로 문제풀이 최적화를 하니 약간 변화를 주고 싶어서 원의 방정식은 그대로 주고 기울기를 아까는 3으로 3개의 접근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기울기를 2로 만들고 변화를 살짝 줘서 네 번째인 문제풀이 최적화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는 기울기가 2인데요. 기울기가 2인 원의 접선의 모양 그리고 서로 관계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원이 있고 반지름이 2인 원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접하는 직선, 그 이 직선의 절편 B는 우리가 모르고 이걸 찾아내는 게 지금 문제의 가장 핵심인데 이 문제를 찾는 것에 있어서 접선에 접해 있는 요 직각삼각형만을 따로 딱 떼어낸 게 이 그림입니다.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그려놓은 거죠. 중학교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의 성질, 변과 변 사이의 공식 또는 관계 중에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공식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으로부터 출발해서 빗변의 수직으로 만나는 요 변의 제곱은 x 길이 곱하기 y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a의 제곱은 x 곱하기 y와 같다. 요게 직각삼각형에서의 변과 변 사이의 관계 공식입니다. 근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냐? 요게 아까 이 그림의 반지름이고 a는 반지름이 2라 그랬죠. 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니까 반지름은 2. 그러면 이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은 4 그리고 x 곱하기 y인데 요 x는 요 삼각형이 다시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율이 1대2라는 얘기고 따라서 얘가 2면 얘가 4가 된다는 의미죠. 아주 간단한 중학교 2학년 닮음, 삼각형의 닮음만 생각해 보시면 너무 쉽습니다. 얘가 길이가 2면 4. 따라서 얘가 4고 x가 4니까 y는 1이 나오고 그래서 y는 1이 나왔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b의 길이. 왜? 이 b의 길이가 절편의 길이니까 결국 이 문제는 b를 구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b 제곱은 다시
직각삼각형의 변과 변의 길이의 관계 공식을 이용해서 b의 제곱은 x 플러스 y 곱하기 x입니다. 그럼 x 플러스 y는 4 더하기 1이니까 5 곱하기 4 20. 그래서 b제곱은 20. 정확히 말하면 5 곱하기 4겠죠. 그래서 20. 따라서 b는 제곱을 벗기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라는 답이 나오고 요때 이게 2루트 5 얘는 마이너스 2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탄생이 된 겁니다. 최종 직선의 방정식 y는 2x 플러스 2루트 5.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하나는 2x 마이너스 2루트 5. 왜? 직선이 두 개죠. 하나, 둘. 이렇게 계산 과정 거의 없이 정확히 말하면 딱 여기서의 계산 과정은 요거 하나 그리고 요겁니다. 뭐 거의 암산 수준이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그 아이들이 힘들다는 평면기하 뭐 바꿔 말하면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 원에 접하는 적선의 방정식을 오직 중학교 재료만으로 더 정확히 표현하면 피타고라스를 배제하고 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 방식을 조금만 연습하면 저절로 직각삼각형의 변과 변의 길이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착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 간단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실 간단하진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평면기하에서 특히 원 너무 싫어하고 특히 원과 접선 그리고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벌써 4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번에 5번째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제가 자꾸 중요하다 그러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짜리 이 평면 기하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말 또는 3학년에 배우는 미적2 과거 과정 그리고 지금 과정 미적에 나오는 음함수의 미분으로 푸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간단하게 원리만 말씀드리고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음함수 미분을 왜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본 수업에서 듣기로 하고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5번째 음함수의 미분입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원 이것을 미분합니다. 음함수로 그러면 2x 플러스 2y dx by dy는 빵 여기서 2x를 이항하고 2y로 나눠주면 dx by dy는 마이너스 y분의 x가 됩니다. 이걸로 이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dx, dy가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2라고 주어졌으니 이거를 2라고 대입시키는 순간 xy의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어진 관계식을 원의 방정식에다 때려 넣으면 바로 기울기가 2가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떤 원 위에 한 점에서 두 점이 되겠죠. 두 점에서 기울기가 2가 되는 그 지점의 좌표가 바로 구해지게 되고 그것을 직선의 방정식에다 넣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중요한 건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다 드릴 필요는 없겠죠. 왜? 이과를 안 갈 학생들도 있고 또 이과를 간다 하더라도 저한테 여기 와서 이 짧은 몇 분 동안 음함수의 미분을 다 이해하기를 원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릴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포인트만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 음함수의 미분은 왜 중요하냐면 이과를 전공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은 미적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때 이 음함수의 미분을 유난히 더 신경 쓰고 잘 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 그리고 입시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가능한 한 음함수의 미분을 한 번 더 연습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훌륭한 도구의 장착이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도구를 가능한 한 많이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적재적소에 잘만 배치하고 장착한다면 그 아이의 수학의 미래는 크게 그리고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6번째 문제풀이 최적화 포인트입니다. 자, 이 6번째는 아무런 식을 쓸 필요도 계산을 할 필요도 없는 암산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 쉽고 너무 직관적이고 그리고 너무 간단해서 잊어버릴 수조차 없습니다. 다만 이 6번째 문제풀이 최적화 방식 그리고 이 6번째 문제풀이 최적화에 대한 노하우는 저만 갖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매체, 어떤 책, 어떤 참고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6번째 포인트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필립스 웨이라는 고유명사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발견한 적이 없는 또는 사용하지 않는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을 제가 도입하고 적용해서 수학 문제를 멋지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을 할 필요도 수식을 쓸 필요도 오직 머릿속에 단 한 번의 암산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런 풀이 과정을 요구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주고 또는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풀어준 다음에 검산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6번째 포인트로 검산을 하면 검산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확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가지 문제풀이 최적화는 단순히 수학을 빨리 풀기 위한 편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 지점, 이 부분을 제가 유난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풀이 최적화를 몸에 장착하고 머릿속에 장착하기 시작하면 수학이 즐겁고 재밌어집니다. 특히 무언가 미로를 찾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진 돌뿌리가 덜 채이고 더 편안하고 그리고 더 간결하게 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학의 흥미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고 이 문제풀이 최적화를 점점 장착하게 되는 그 어떤 누구도 수학은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풀이 최적화의 가장 유의미한 장점은 바로 창의력과 응용력의 엄청난 폭발입니다. 우리가 학생이나 어머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 제일 약한 문제가 어떤 문제죠? 모두 이구동성으로 단 하나의 약점을 얘기합니다. 물론 약점은 훨씬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약점 하나, 우리 아이는 문제는 잘 풀고 기출문제는 잘 푸는데 처음 본 문제는 못 풀어요. 처음 본 문제를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런데 지금 수능 문제 20여 년 동안 진행이 됐지만 우리가 중요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킬링 문제들이 한 번이라도 똑같은 문제로 나온 적이 있나요? 전부 다 새로 보는 새로운 방식, 아니면 새로운 접근 방법, 아니면 적어도 나중에 결론은 똑같은 공식을 이용할지라도 도입 부분에서 처음 본 문제로 만들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요? 푼 문제만 푼다면 그때 이 문제풀이 최적화가 최종적인 궁극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A, B, C, D, E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렇게 머리를 쓰고 그렇게 고안을 하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아이들은 처음 본 문제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진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고 모든 공식을 동원하고 모든 수학적 논리를 동원해서 처음 본 문제이지만 반드시 길을 찾아내고 그리고 해결책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정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문제풀이 최적화의 가장 큰 장점이자 궁극의
목적입니다. 문제풀이 최적화는 단순히 문제 하나를 조금 더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편법으로 푼다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모든 이 문제풀이 최적화의 어떤 문제도 수학적 원리를 벗어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수학적 기반 위에 주어진 정의나 공식이나 관계 기반 위에서 완벽하게 풀어내어진 문제들입니다. 다만 진입 각도와 진입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이렇게 수학은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응용력을 동원해서 굉장히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학문입니다. 왜 이렇게 수학을 접근하지 못하고 왜 문제 유형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심지어 암기까지 하는 왜 이런 한심하고 무식한 수학 수업을 계속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수학 정복의 최종 병기, 궁극의 병기, 문제풀이 최적화를 장착해야 될 때입니다.